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어제 오른 상승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들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쁘네요. 네, 이 상승이 정말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큰 상승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 랠리 바탕 터치 강세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이제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글로벌 리플 XRP 가격이 6.5%가량 급등세를 나타내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는 펀더멘탈과 기술적 측면에서 현재 리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선 독일 2대 증권 거래소인 보어 슈투트가르트의 100% 자회사인 스웨덴 거래소 NGM이 최근 XRP와 라이트코인 가격 기반 상장 지수 상품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리플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8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거인, 은행 자이언트, 스페인 방코 산단테르 은행 또한 리플렛 기반 국제 송금 어플리케이션이죠. 원페이 FX의 서비스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단테르 은행은 향후 4년 동안 220억 달러를 디지털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고, 리플은 이 은행의 투자 혜택에 크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편 뉴스 BTC는 리플이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강세 브레이크 아웃 패턴에 진입하면서 리플 수요를 더욱더 부채질할 수 있다, 가격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과 XRP 정말 많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참 가격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안 올랐죠. 어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갑자기 리플 XRP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상승이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NGM의 ETP 소식 때문일지, 산단테르 뱅크 때문일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그런 이유가 있을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가 블록체인 음원 제작 플랫폼을 출시 예고했다고 합니다. 일본 소니가 5일 자체 음원 제작 플랫폼 사운드 메인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소니는 해당 플랫폼에 블록체인 AI, 즉 이제 인공지능이죠. 네, 인공지능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소니 뮤직의 음원 제작 및 저작권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인데요. 샌드페이가 이제 태국에서 리플을 이용하여 국제 송금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금융 서비스 회사인 샌드페이가 샌드페이 사용자들이 리플을 사용하여 태국에 돈을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샌드페이는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객에게 이제 공정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의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이미 영국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로 이제 국경 간 지급을 위해 리플렛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샌드페이의 새로운 지불 회랑이라고 하는데요. 네, 샌드페이는 리플의 기본 기술을 기반으로 실행된다고 하는데, 리플을 기존 기불 시스템에 사용함으로써 회사는 은행 계좌를 통해 1에서 3일 정도, 이렇게 1에 3초 정도 소요되는 신속한 결제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귀하가 보내시는 돈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귀하가 전체 과정에서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수취인에게 발송된 금액을 수령하면 확인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알려드린다며 이렇게 또 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플렛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40개국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새롭게 이제 추가된 곳은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및 남미 지역이 있다면서 샌드페이 발표에 이어서 리플의 어카운트의 글로벌 책임자가 마크 트레처가
트위터를 통해 샌드페이를 통해 많은 지불 회랑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불의 미래에 대해 또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으로 자금을 이전하기를 원하면 샌드페이가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면서 리플이 얼마나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과 XRP 정말 많은 소식이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저도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꾹꾹 눌린 이런 XRP의 좋은 소식만큼 어마어마한 상승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와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스마트 스트림과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스마트 스트림은 도전적인 시장 상황에서 금융시장 분야의 경쟁자를 앞지르고 1,500명이 넘는 고객이 인상적인 고객에게 글로벌 소프트웨어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라고 합니다. 네, 2017년에 이미 스마트 스트림이 리플과 함께 개념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스마트 스트림의 CEO는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주요 공급 업체와 협력 중임을 명시했다면서 스위프트는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3에서 4초가 걸리므로 네, 확실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얼마나 리플과 XRP 2019년에 얼마나 상승을 하게 될지 확장을 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구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이두에서 요즘 핫 키워드로 비트코인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최고의 인터넷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 목록으로 비트코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플랫폼상 이제 포인트 시스템은 키워드에 비트코인 키워드에 9,715포인트를 부여를 했고, 네, 2등은 2,236포인트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긍정적 변동성이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급증했다며 중국 정부는 2017년 암호화폐 사용과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 인민은행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결과 중국의 거대 방화벽으로 알려진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입법적 통제에도 중국 네티즌들의 비트코인 관심 추세를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이제 검색 엔진이죠. 구글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비트코인이 급증한 날 비트코인에 대한 키워드가 주간 최고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흥미롭게도 구글 사용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ETF 승인 소식이 만우절 기념 거짓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시킹 알바는 2018-2018년 7월 구글 트렌드를 통해 분석가들이 주식시장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다고 썼다고 합니다. 네, 나이로 캐피탈이 이제 쓴 기사는 주식 매입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용자가 늘어날 때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됐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단기 주식 거래 방법과 같은 키워드가 높을수록 주식 투자가 더 약세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급상승 키워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단기간에 암호화폐 부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포브스를 포함하여 가장 유명한 미디어들에서 앞다투어 보도하게 만들었다며 이 보도는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해졌고 바이두와 구글의 검색 통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구글과 바이두의 비트코인 관련 검색 1위는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뉴스, 비트코인 주식, 비트코인 USD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나이로 캐피탈의 연구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면 비트코인 붐이 아마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을 구입하도록 당장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호기심으로 인해 그들을 분산형 디지털 자산의 앞으로 이끌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두에서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트렌드라는 추세는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검색 트렌드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그 뒤를 잇는다면서 흥미롭게도 미국이나 인도와 같이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상위 10위에 속하지 않았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4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붐을 일었었는데 이 상승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그 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을 했으면 좋겠네요. 노보그라츠가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짝퉁이다. 테스트넷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겸 CEO인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미디어를 통해서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미화한 테스트넷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찰리 리 라이트코인 창시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라이트코인을 쓰임새 있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노보그라츠를 이 보트를 사용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속도를 2분 30초 미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크로스 체인 교환에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보트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인스턴트 디지털 자산 교환 솔루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멋진 호텔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션뷰인데요. 너무 예쁘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곳에 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전문가가 최근 비트코인에 과부하는 POP 기반 베리블록 영향이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계 대형 채굴풀 F2의 공동 설립자인 션 위가 중국 SNS 계정을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POP 기반의 베리블록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대량의 트랜잭션을 비트코인 체인상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와 관련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 비트코인의 장저월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 미체결 거래 증가는 겉보기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연적 현상이라며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1MB 이하의 블록 크기로 운영되는 비트코인 체인은 VBK가 아니더라도 다른 코인으로 인해 과부하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과거에 한 트랜잭션당 1000위안 한화로 17만원이었던 수수료로 부과됐던 비극적 상황을 떠올리며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호재로 볼 수 있다고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수십억 달러를 전송하는 데 사용이 되면서 XRP의 유스 케이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핀테크 아이디어스 페스티벌 2019에서 페이팔의 다니엘 슐만 CEO와 함께 패널에서 전 세계 결제 네트워크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리플의 CEO 빵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게 되면 기존 지불 네트워크는 현재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하여 돈을 송금하는 것은 세계 일부 지역의 최신 소식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걸린다며 그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더 진화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리플의 CEO는 이제 리플이 인터넷 상호 운용성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그는 또한 이러한 종류의 상호 운용성은 결국 블록체인을 통한 지불을 통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빵형이 지불 유스 케이스가 견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암호화폐 하락장을 벗어났다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XRP 정말 많은 곳에서 지금 쓰이고 있죠. 이만큼 참 아쉬운 건 아직까지 아무리 올랐어도 400원대라는 게 아직 좀 아쉽긴 합니다. 하루빨리 XRP의 가격이 상승이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좀 더 행복한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9로 여전히 탐욕 단계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5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위축됐음을 나타내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이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분기에 와서 급작스럽게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네, 2분기에 4월, 5월, 6월에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포인트가 60, 70, 80, 90까지 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